목 옆이 자꾸 붓고 아파요. 갑상선 질환의 신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목을 만져보세요. 그냥 한 번만요. 목 옆쪽이 평소보다 두꺼워진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목이 뻐근하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지 않나요? 혹시 단순한 목 결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72세 김영숙 씨는 3개월간 목 옆이 자꾸 부어서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계속 방치했다면 지금쯤 치매로 오인받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목 옆 붓기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 갑상선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목의 붓기와 통증, 갑상선 이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목 옆이 부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목 결렸나? 베개가 안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갑상선 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성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정확히는 갑상연골 아래쪽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크기는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작은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목 주변이 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목이 좀 두꺼워진 것 같네. 정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해집니다. 실제로 68세 박정수 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만 있었어요. 음식을 삼킬 때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3주 후에는 거울을 보니 목 앞쪽이 확실히 부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결절이 3cm나 자라 있었습니다. 목의 붓기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목소리가 쉬거나 거칠어지는 것,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것, 목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마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처럼 느껴져서 놓치기 쉽거든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갑상선이 하는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조절하듯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몸이 빨리 돌아가고 적게 나오면 느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냐고요? 첫째, 심장 박동을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심박수가 느려져서 50대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반대로 과하게 활발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둘째, 체온 조절을 담당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요즘 왜 이렇게 추위를 타지?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일 수 있어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있으면 여름에도 더위를 못 참고 계속 땀을 흘리게 됩니다. 셋째, 뇌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74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개월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잊어버리고 며느리 이름도 한 번씩 헷갈리고 가족들이 혹시 치매 아닌가 걱정하며 신경과에 갔는데 검사 결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갑상선 검사를 해보니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졌어요. 넷째, 소화 기능도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심해져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변비가 생겼나 보다 하시는데
실제로는 갑상선 문제일 수 있어요. 다섯째, 근육과 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져요.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갑상선 치료만 받아도 확실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3. 목 앞쪽이 붓는다면 갑상선 의심. 목 앞쪽 붓기는 갑상선 질환의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먼저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목 옆쪽이 아니라 목 앞쪽, 정확히는 목젖 아래쪽이에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튀어나온 뼈갑상 연골 바로 아래쪽에서 만져집니다. 정상적인 갑상선은 만져지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만졌을 때 덩어리처럼 느껴지거나 전체적으로 부어있는 게 만져집니다. 79세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면도할 때거 목이 좀 불룩한 것 같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셔츠 목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가족들도 아버지, 목이 부었네요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상선 붓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침을 삼킬 때 함께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게 가장 확실한 특징입니다. 다른 목 부위의 붓기와는 다른 점이에요. 둘째, 대부분 아프지 않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아프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에는 아프기도 합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커져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커집니다. 그래서 본인보다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딱딱하거나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만졌을 때의 느낌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면 단순 갑상선종일 가능성이 높고 딱딱하거나 울퉁불퉁하면 결절이나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삼켜보세요. 목 앞쪽을 유심히 관찰하면서요. 삼킬 때 목 앞쪽에서 뭔가 함께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보이면 갑상선이 부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방법은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목 앞쪽에 대고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정상이면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야 해요. 4.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노년기 피로감.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나이 들면 당연히 피로해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잠깐, 그 피로감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특히 60세 이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하지만 이 피로감은 일반적인 피로와는 조금 달라요. 76세 손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졌어요. 밤에 일찍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요.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8시가 되어도 일어나기 싫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피로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쉬어도 개선되지 않아요. 보통 피로는 충분히 쉬면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갑상선 문제로 인한 피로는 10시간을 자도 이틀을 푹 쉬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둘째, 몸 전체가 무겁고 둔해져요.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동작이 느려집니다. 말하는 것도 느려지고 걷는 것도 느려져요. 셋째, 추위를 많이 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춥다고 느껴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도 계속 춥다고 해요. 넷째,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책을 읽다가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TV를 봐도 줄거리를 놓치게 되죠. 이런 증상들이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해서 오해받기 쉬워요. 다섯째, 우울감이 동반되기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우울해집니다. 실제로 69세 김광호 씨의 경우
1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항우울제도 먹고 상담도 받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갑상선 검사를 해보니 기능저하증이었어요. 갑상선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이 다시 밝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나이 탓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치료가 비교적 간단해요.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약을 매일 하나씩만 먹으면 되거든요. 약값도 한 달에 몇천 원 정도로 부담이 없어요. 5. 체중 변화와도 연결된 갑상선. 요즘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살이 찔까? 혹은 갑자기 살이 빠지네.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갑상선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체중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3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밥 한 공기면 배부르다고 했는데 요즘은 반 공기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데 이상하게 체중은 계속 늘어나네요. 6개월 동안 7kg이나 쪘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 소모가 적어져요. 그래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찌는 거죠. 게다가 몸이 붓기도 해서 체중 증가가 더 두드러져요. 이런 부종의 특징은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자국이 잘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종과는 다른 점이죠. 특히 얼굴이 전체적으로 퉁퉁 부어 보이고 눈꺼풀이 두꺼워 보여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항 진증의 경우는 어떨까요? 67세 이정남 씨의 경우를 보면 식욕은 왕성한데 자꾸 살이 빠져요. 하루에 4끼를 먹어도 배고프고 그런데 3개월 동안 8kg이나 빠졌어요. 주변에서 다들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요. 갑상선 기능이 과하게 활발해지면 신진대사가 빨라져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져요. 마치 몸속에서 칼로리를 빨리빨리 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노년기에는 다른 질병들도 체중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급격한 체중 감소는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갑상선으로 인한 체중 변화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식욕과 체중 변화가 반대로 나타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식욕이 없는데 살이 찌고 항진증은 식욕이 왕성한데 살이 빠져요. 둘째, 다른 갑상선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단순히 체중만 변하는 게 아니라 피로감, 추위나 더위를 타는 것, 심박수 변화 등이 함께 나타나죠. 셋째, 점진적으로 변화해요. 급작스럽게 한 달에 10kg씩 빠지거나 찌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변해요. 실제로 78세 최영수 씨는 당뇨 때문에 식이 조절을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오히려 늘어나더라고요. 당뇨약도 바꿔보고 운동도 더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상선 검사를 해보니 기능저하증이었고 갑상선 약을 먹기 시작하자 체중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6. 말수가 줄고 목소리가 낮아졌다면? 요즘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도 우렁찬 편이었는데 혹시 가족 중에 이런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72세 정경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목소리 큰 걸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거칠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나아도 계속 그대로였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 성대 주변이 붓기 때문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 전체에 점액질이 쌓이는데
이게 성대 주변에도 쌓여서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낮아져요. 둘째,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져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모든 것이 느려지는데 말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말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게 돼요. 셋째,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서 대화 자체가 어려워져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말하다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겨요. 실제로 목소리 변화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져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더 눈에 띄어요. 목소리가 거칠고 쉰 소리가 나요. 마치 목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예전보다 말이 끊어지는 구간이 많아져요. 말할 때 숨이 차는 것 같아요. 긴 문장을 한 번에 말하기 어려워해요. 75세 김정순 씨의 경우 손자가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물어봐서 알아차렸다고 해요. 본인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챈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노년기 목소리 변화는 갑상선 말고도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대 결절이나 폴립, 후두암 등의 악성 종양, 역류성 식도염, 단순한 노화 현상. 그래서 목소리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으로 인한 목소리 변화의 좋은 점은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2-3개월 내에 목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7. 갑상선 혹은 결절, 노년기 발견 시 대처법.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혹시 암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앞서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갑상선 결절의 95% 이상은 양성이에요. 특히 노년기에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오랫동안 천천히 자란 양성 결절인 경우가 많아요. 먼저 갑상선 결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 조직 안에 생긴 혹을 말해요. 마치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처럼 갑상선 안에 생기는 작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7세 이순희 씨의 경우를 보면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1.5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걱정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 양성이었고 지금까지 3년째 6개월마다 추적 관찰만 받고 있어요.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단계 당황하지 마세요. 갑상선 결절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져요. 60세 이후에는 절반 이상에서 결절이 발견됩니다. 대부분 평생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2단계 크기와 특성을 확인하세요. 1cm 미만 대부분 추적 관찰만 하면 돼요. 1에서 4cm 크기와 초음파 소견에 따라 조직 검사를 고려해요. 4cm 이상 크기가 크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3단계 초음파 소견을 이해하세요. 갑상선 초음파에서는 결절의 모양, 경계, 내부 구조 등을 살펴봐요. 의사가 양성으로 보인다, 악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건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거예요. 4단계 필요시 조직 검사를 받으세요. 세침흡인 검사라고 하는데 가느다란 바늘로 결절해서 세포를 뽑아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예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아프지 않아요. 69세 박철민 씨는 처음에 조직 검사가 무서워서 계속 미뤘어요. 바늘로 찌르면 아프겠지? 혹시 바늘 때문에 암세포가 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이게 끝인가 할 정도로 간단했다고 해요. 5단계 결과에 따른 대처법. 양성으로 나온 경우 6개월에서 1년마다 초음파 추적 관찰, 크기 변화나 새로운 증상 발생 시 재검사,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음. 악성암으로 나온 경우 갑상선암 중 대부분은 진행이 매우 느린 유두암, 수술 후 예후가 매우 좋음.
고령이라도 수술이 안전하게 가능. 6단계 정기적인 관리. 74세 최영자 씨의 경우 5년 전에 2cm 크기의 양성 결절이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크기 변화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6개월마다 초음파 받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오히려 갑상선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게 되어서 좋아요. 결절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들과 주의사항. 요오드가 많은 음식 미역, 다시마 등을 과도하게 먹지 마세요. 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피하세요. 정기 검진을 빼먹지 마세요. 급격한 크기 변화나 목소리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8. 정기 초음파 검사의 중요성. 갑상선 초음파. 그게 꼭 필요한가요?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갑상선 질환은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려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갑상선 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의 경우 더욱 그래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변화가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81세 김말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어요. 혈압약 하나 안 먹고 지냈는데 작년에 손자 결혼식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상선에 3cm짜리 결절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다행히 양성 결절이었지만 만약 몇 년 더 늦게 발견했다면 크기가 더 커져서 수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 언제 받아야 할까요? 50세 이후 여성 2년마다 한 번씩, 60세 이후 남녀 1-2년마다 한 번씩, 가족력이 있는 경우 1년마다, 목 부위 방사선 치료 경력 6개월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장점들. 아프지 않아요. 그냥 목에 젤 바르고 기계 대는 것뿐. 시간이 짧아요. 10에서 15분이면 끝. 정확해요. 2에서 3mm 크기의 작은 결절도 발견 가능. 비교적 저렴해요. 건강보험 적용 시 3에서 4만 원 정도. 실제로 검사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검사대에 누워서 목을 뒤로 젖히고 의사나 검사기사가 목 앞쪽에 초음파 젤을 발라요. 그 다음에 초음파 기계를 목에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갑상선을 살펴봐요. 아, 여기 뭔가 있네요. 이쪽이 좀 부어 있네요. 이런 말들을 듣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73세 서영희 씨는 검사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계속 하시니까 뭔가 큰 병이 있나 싶어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집중해서 보시는 거였어요. 결과는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해석하는 법. 정상 갑상선 크기와 모양이 정상, 결절 없음. 단순 갑상선종 전체적으로 약간 부어 있지만 기능은 정상. 결절 갑상선 안에 혹이 있음 대부분 양성. 낭종 갑상선 안에 물혹이 있음 거의 100% 양성. 만약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대부분 양성이고 치료 가능해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분비내과나 갑상선 전문의.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 필요시 조직 검사.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세요. 변화 양상을 지켜봐야 해요. 지금까지 갑상선 질환의 다양한 증상들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 옆에 붓기부터 시작해서 피로감, 체중 변화, 목소리 변화까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매일 알약 하나만 먹으면 되고 갑상선 결절도 대부분 양성이라서 추적 관찰만 하면 돼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목 앞쪽이 부어 보일 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지속될 때, 체중이 이유 없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목소리가 변했을 때, 추위를 많이 타거나 더위를 못 참을 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변비가 심해졌을 때, 심장이 자주 두근거릴 때, 78세 한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상선 검사 받기 전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모든 걸 넘어갔어요. 그런데 검사 받고 치료받으니까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진작 받을 걸 그랬어요. 내분비내과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마지막으로 언제 내분비내과에 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목 앞쪽에 딱딱한 혹이 만져질 때,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을 때,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졌을 때, 숨쉬기가 답답해졌을 때,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뛸 때, 2에서 4주 내에 병원에 가면 되는 경우, 목 앞쪽이 조금 부어 보일 때, 지속적인 피로감이 있을 때, 체중 변화가 있을 때,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탈 때, 변비가 심해졌을 때, 정기 검진으로 충분한 경우,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50세 이후,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전에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적이 있는 경우, 내분비내과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혈액검사 TSH, T3, T4 등 갑상선 호르몬 수치 확인,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모양과 결절 유무 확인, 필요시 추가 검사 갑상선 스캔, 조직 검사 등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75세 박동수 씨는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나이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다 노화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검사 받아 보면 치료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갑상선도 그 중 하나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갑상선 건강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정기적인 검사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